오늘 취향 없는 서점의 책은 소공녀입니다. 뜬금없이 웬 어린이 소설인가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책을 보시다시피 어린이용이라고만 하기에는 분량이 적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펭귄 클래식 버전인데요. 글씨도 작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 읽었던 소위 세계 명작 소설들을 찾아 다시 읽어보고 있는데요. 어릴 때 읽었던 책들이 어린이용 편집본이었기 때문에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접했을 때 충격을 받게 된 작품들이 꽤 있었어요. 어린이용 책이 스토리 위주로 편집되어서 가능한 한 짧고 글씨도 크게 만들어지기 마련이라 분량이 가장 충격적이기는 했는데요. 애초 어린이용이 아니었던 소설도 많았어요. 소공녀의 경우는 어린이용 소설에 가장 근접한 책이긴 합니다. 소공녀라는 제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던 때에 읽었던 책이라 왜 이 책에 소공녀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는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소공녀의 원제는 A Little Princess예요. 우리말로 작은 공주, 어린 공주가 되겠는데요. 이게 일본식으로 소공녀가 됐고 이 일본 제목을 그대로 번역해서 굳어진 게 우리의 소공녀 제목의 유래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혹시 소공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대충 줄거리를 얘기해 볼게요. 소공녀의 배경은 영국 런던이고 시대는 1800년대 후반쯤 됩니다. 소공녀가 처음 발표된 게 1887년이니까 배경도 그쯤 될 거예요. 주인공의 이름은 사라 크루 7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8, 9살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사라는 인도에서 태어나 군인인 아빠와 살다가 기숙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런던으로 왔습니다. 아빠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야 했고요. 군인이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인 아빠 덕분에 사라는 기숙학교 학생 중에 가장 호화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기숙학교의 민친 교장 역시 사라에겐 항상 너그럽고요. 사라를 질투하는 학생들이나 아빠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만 제외하면 사라는 아무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11살 생일을 맞게 됩니다. 사라는 화려한 생일 파티 도중에 아빠가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고 친구의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민친 교장은 사라를 맡아줄 친척도 없고 사라의 화려한 생일 파티에 들어간 돈까지 모두 자신이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라를 학교에서 부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사라는 다락방으로 쫓겨가서 하녀 백해 이웃이 되고 곧 험난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온갖 심부름을 다 해야 하는 건 당연했고 어린 학생들을 돌보거나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게 항상 배고픔에 시달릴 정도로 적은 음식을 먹고 지쳐 잠들기에도 너무 추운 다락방에서 지내며 벌어진 일들인데요. 학대와 다름없는 사라의 참담한 생활은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해피엔딩은 책으로 확인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소공녀의 작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은 1849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철물점을 했다는데 버넷이 5살 때 죽었다고 합니다. 부유하게 살았던 버넷의 집안은 아버지가 죽으면서 계속 어려워지다가 외삼촌의 권유로 버넷이 17살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5남매 중 셋째 딸이었던 버넷은 생활고를 극복해 보려고 글을 써서 잡지사에 팔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글을 팔고 책을 출간하면서 4년 후쯤에는 더 나은 집으로 가족이 이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버넷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영국의 로맨스 소설들을 써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고 하는데요. 버넷의 3대 작품이 소공자, 소공녀, 비밀의 화원이라서 어른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소설을 썼다는 게 지금 보면 낯설긴 합니다. 버넷은 31살이 되던 1879년에 보스턴에서 작은 아씨들의 작가로 유명한 루이자 메이 올컷을 만났고 어린이 잡지의 편집자도 만났는데요. 그 이후로 그 잡지에 어린이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공자와 소공녀가 다 어린이 잡지에 연재하면서 시작된 작품이고요.
소공자는 소공녀 이전에 버넷에게 성공을 가져다준 작품인데요. 소공자 역시 원제는 폰틀로이 공자라고 합니다. 소공녀를 처음 잡지에 발표했을 때의 제목은 사라 쿠루, 미스 민친 여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잡지에 연재한 이 소설을 중편소설로 발간을 했고 이 책을 다시 희곡으로 만들었는데 연극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서 분량을 늘리고 제목까지 바꿔서 장편 소설로 출간된 게 바로 오늘날의 소공녀라고 합니다. 잡지 연재 소설이 책으로 출간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책이 희곡으로 만들어져서 영국 무대 위에 오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근데 분량을 늘려서 장편 소설로까지 나오게 된 데에는 분명 인기에 힘입은 돈벌이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버넷은 이후 3대 작품의 세 번째 소설인 비밀의 화원을 발표했는데요. 소공자, 소공녀, 비밀의 화원이 모두 성공했지만 여러 번의 수정 탓에 소공녀가 완성도는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버넷은 1924년 뉴욕에서 76세로 사망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민자 출신 영국 소녀가 미국과 모국인 영국에서 모두 성공한 작가가 되었으니 사실 버넷의 일생이 바로 소설이 될 만합니다. 버넷은 인생에서 2번의 이혼과 아들이 일찍 죽는 불행을 겪었지만 작가로서는 큰 인기와 부를 얻었습니다. 버넷이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은 당시 대중의 입맛에 그의 글이 잘 맞았기 때문일 텐데요. 버넷은 특히 사물과 작중 인물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묘사가 꽤 탁월한 작가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과 귀가 빨개질 만큼 난감한 상황, 절망이나 배고픔을 손에 잡힐 듯 그 자리에 서 있는 듯 표현해내는 재능 또한 작가의 큰 자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떠올려보면 비밀의 화원 역시 책을 읽었을 뿐인데 비밀의 화원을 눈으로 본 듯한 기억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으니 왜 독자들이 버넷의 작품을 좋아했는지 알 듯하고요. 오늘 서점의 엔딩은 다락방을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 스스로를 위로했던 사라의 말로 해보겠습니다. 난로불 앞에는 모직 양탄자를 깔고 회칠한 벽은 벽걸이랑 그림들로 가리면 될 거야. 벽걸이랑 그림도 작은 걸 걸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근사할 거야. 또 저기엔 짙은 장밋빛 등갓을 씌운 가스등을 놓고 방 한가운데에 탁자를 놓고 거기에 찻잔 세트를 올려두는 거야. 벽난로 안쪽 선반에 올려놓은 앙증맞은 구리 주전자에 물이 끓으면 뚜껑이 노래하듯 달그락거리겠지. 사랑 없는 서점이었습니다.